과달카날 섬에 1942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지역이라서 가을이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과달카날의 최고 중요 목표물인 미군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할 카와구치 지대를 지휘하는 일본 육군의 카와구치 기요타케 소장은 이미 8월 31일에 구축함을 이용해 카와구치 지대의 일부 병력과 함께 상륙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야간에 병력을 상륙시키고 돌아가는 길에 핸더슨 비행장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구축함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어서 카와구치 지대의 수송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카와구치 소장이 상륙한 다음 날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미군에 의해 상륙 부대는 공습을 받습니다. 미군의 육상 공습에는 P-400이라고 불렸던 육군 항공대 소속 전투기들도 참가했는데요. 미군 항공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쪽으로 날아와서 일본군이 보이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기총소사와 폭격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속에서 카와구치 지대는 증원 부대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일본군이 계속 증강되는 사이 미군도 과달카날로 증원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미 8월 하순에 툴라기에 있던 해병 제5연대의 제2대대가 과달카날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9월 1일에는 메릿 에드슨 대령의 해병 제1레이더 대대가 역시 툴라기에서 도착했고 장교 5명을 포함한 해군 제6공병대대의 392명의 병력도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대는 원래 명칭이 네이벌 컨스트럭션 바탈리온인데요. 두 단어의 앞글자인 C와 B를 따서 CB, 바다의 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역시 툴라기에 있던 해병 제1 낙하산 대대도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은 증원 병력을 합해 1만 2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군도 이렇게 다가올 전투를 대비해 전력을 보강하는 사이 오카 아키노스케의 대좌가 이끄는 카와구치 지대의 일부 병력이 상당히 특이한 방법으로 과달카날에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카와구치 소장은 전쟁 초기 인도네시아에서 작전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상륙용 단정을 작전에 이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제도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했지만 카와구치 소장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약 1,000명의 병력을 60여 대의 상륙용 단정에 나눠 태우고 과달카날로 보냅니다. 이 단정 부대는 과달카날로 접근하다가 헥터스 항공대의 공격을 받아 대형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과달카날에는 150여 명밖에 상륙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오카 대령의 이 부대는 사보섬에 450명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일본 구축함들이 다시 이 병력을 과달카날로 보내는 노력을 하지만 이후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할 때 상당 부분 병력이 참가하지 못하고 맙니다. 카와구치 지대는 이 와중에도 야간 구축함 수송 작전을 통해 계속 병력을 증원받아 1942년 9월 7일에는 미군 진지 동쪽에 약 5,200명, 미군 진지 서쪽에 약 1,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카와구치 지대 이외에 다른 부대인 아오바 지대의 일부 병력과 지휘관을 잃은 이치키 지대의 나머지 병력도 상륙시켰습니다. 일본군은 구축함 이외 다른 함정을 이용해 대공포 2문, 야포 4문, 산포 6문도 양육했습니다. 이에 대항해 수비를 하는 미군 병력은 증원을 통해 약 1만 2천 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카와구치 소장은 미군 진지의 수비 병력이 2,000명 정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와구치 소장은 제17군이 공격 전에 1개 대대를 더 보강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공격 날짜를 늦추기 싫다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1942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대본영은 중국에 진주한 진화 파견군을 비롯해 각군 간부들을 초치해서 작전회의를 가졌습니다. 8월 26일에는 이치키지대 전멸 소식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일본 육군의 관심은 곧 있을 중경 공략 작전 5호 작전에 쏠려 있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과 뉴기니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본 육군은 훨씬 더 오래 싸워온 중일 전쟁 종결을 태평양 전선보다 더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고 태평양 전선이 곧 결전적인 주전장이 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8월 하순 일본은 인도 동부 공략 작전 21호 작전을 입안하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남태평양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정황이 명확해서 8월 28일에는 대본영 육군부에서 향후 과달카날과 뉴기니에 갈 육군 병력 수송에 해군의 협조를 엄중히 요구한다는 긴급 지침을 내리기도 했으며 육군 제2사단을 남태평양으로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단을 과달카날로만 보낼 계획은 아니었고 원래 일본 육군이 과달카날 이전에 집중하던 목표였던 포트 모레스비 공략 작전을 먼저 염두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과달카날의 미군이 2,000명, 많아야 3,000 정도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서 일본군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군 진지의 왼쪽과 오른쪽에 일본군이 위치하고 미군 진지로의 전진을 기다렸습니다. 서쪽 오카대좌 휘하의 병력은 제124연대 제2대대가 중심이었고 동쪽 본대는 제124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육군 제2사단 제4보병연대가 근간이 된 아오바지대 제2대대가 주력이었습니다. 가오구치 소장은 1942년 9월 7일에 핸더슨 비행장 점령을 위한 작전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가오구치 소장은 미군 진지의 남쪽 수비가 가장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주력 부대를 보내 북진해서 비행장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치키지대 후발대를 곰을 뜻하는 쿠마 대대로 새로 이름 짓고 남쪽을 돌파한 다음에 엘리게이터 크릭 쪽에서 미군을 섬멸해서 이치키 대저와 전우들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절반 이상이 말라리아와 이질 또는 습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오구치 소장은 휘하 병력을 9월 8일까지 타이브 포인트 근방에서 콜리 포인트 근방까지 이동시키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사건이 생깁니다. 미군 진지에 대한 가오구치 지대의 공격 날짜는 원래는 9월 12일로 예정되었으나 9월 6일에 가오구치 지대 진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 7일 저녁 라바울의 일본군 지휘부에서 가오구치 지대로 연락이 하나 오는데요. 바로 피지섬 근처에서 대규모 미군 수송선단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지에서 과달카날까지는 일주일 거리. 만약 가오구치 지대가 공격을 하루 늦췄다가 혹시라도 미군 증원부대가 먼저 온다면 가오구치 지대가 엄청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는 가오구치 지대에 공격을 서두를 것을 재촉합니다. 가오구치 소장은 그렇다면 공격을 원래 날짜인 12일 혹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으면 더 일찍 공격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으나 라바울의 육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격 날짜가 11일이라고 해군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바뀌어 9월 8일 해가 뜨기 전 카와구치 지대가 최종 목표지로 출발을 서두르는 사이 일본군은 바다에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후방으로 가는 미군 선박들을 목격합니다. 이 구축함과 수송선들에는 이미 타이부 포인트 쪽에 일본군이 있음을 알아챈 미군이 일본군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2개 대대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대는 에드슨 대령의 제1 레이더 대대와 제1 낙하산 대대였습니다. 9월 8일 오전 5시 30분 미군은 타이부 포인트 근처에 상륙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본군 본대는 원래 상륙 지점인 타이부 포인트를 떠난 지 오래였고 이곳은 약 250에서 300명의 일본군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륙한 미군은 바로 이곳에 대규모의 병력이 주둔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카와구치 지대도 미군이 자기들 후방에 상륙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미 시작되어버린 카와구치 지대와 미 해병대 간의 전투,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